이게 나왔을 때 너는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안 봐. 대표적인 교수님으로는 퇴근짤로 유명하신 원피스의 나미 역할로 유명하신 또 저희 정미숙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거요. 안녕하세요. 에브리띵 MC 친절한 동주씨 그리고 꿀벌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꿀벌 진학캐스터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또 엄청난 학과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를 만나볼까요? 학생들이 방송국 하면은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방송의 길은 다양하다는 거.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장난 아닌데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예능, 교양, 다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내 작가부터 시작하고 메인 작가까지 찍고 지금은 한예진 방송작가 웹소설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송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에브리띵에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작가과와 성우과도 왔죠. 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성우과 학과장 맡고 있는 곽지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애니메이션들을 같이 제작도 하고 있고 TV 방송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멘토 같은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방송 작가와 성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어떤 곳인가요? 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33년 된 국내에서 방송과 예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계속 길러내고 졸업을 하게 되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방송계로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방송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 뭐 PD, 작가,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 뭐 조명, 편집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방송계로 갔을 때 한국 네, 방송예술진흥원 네, 방송 작가부터 직업을 좀 파헤치고 싶은데 취업 전선에서 뭐 정규직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송 작가는 일단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그 방송사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소속 작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는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도 두 배, 세 배 법니다. 생각보다 방송작가도 수입이 나쁘지 않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 작가가 이름은 방송 작가지만 방송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OTT도 있고 유튜브 쪽에서도 일을 하고 요즘은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 영상을 만들 때도 작가들이 필요해요. 작가라고 하니까 글 쓰는 거에만 이제 맞아요, 학생들인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가 이 PD와 작가의 경계선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글 쓰고 섭외하는 거 정도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만 쓸 거면 사실 문예창 작가를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는 글 쓰는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구성하는 직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을 거라고 한다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지, 그다음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막은 어떻게 입힐 것인지, 나레이션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를 다 작가들이 해요. 성우는 좀 어떻습니까? 성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우는 연기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오디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채도 오디션이거든요. 방송사에서 공채를 통과하게 되면은 2년 혹은 3년 동안 방송사 공채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떠한 공고가 열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무조건 오디션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우도 오디션을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오디션 통과 안 하면은 계속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 프리랜서라는 뜻풀이를 백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특징이 제2전공 제도가 있는데 특히나 저희 성우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 쪽에 2전공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엔지니어와 성우를 동시에
이렇게 되면 이제 취직이라는 개념이 맞는 거죠. 이게 단독으로 신문방송학과만 있는 학과를 가버리면은 내 좀 적성이나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나갈 방법이 아예 없는데 여기서 확장해서 뭔가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는 좋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할 때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딱 되면은 어떠한 그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괜찮나요? 잘 보면은 그래도 좀 부장급 월급은 되지 않을까. 삼성부장인가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방송국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일 못 구하면 어때? 이 얘기를 했더니 일 못 구할 걱정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을 저희가 취업을 보내는데 학생들이 부족해서 못 보냅니다. 인맥 취업이라는 게 느낌이 내가 아는 팀에서 누구한테 배운 사람 누구 데려갈 거야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몇 년차 작가를 구한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해요. 그 연차의 작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소개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아는 사람이 이력서를 넣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연락이 오고 면접을 바로 봐요. 개런티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을 추천을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럼 작가는 이렇게 좀 팀으로 움직이지만 성우는 좀 개인 플레이 할 때가 좀 많아요. 저희들은 배역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프로덕션이든 제작사든 애니메이션이나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야지만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극적으로만 얘기 드리면 정말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우도 일자리 구하는 데는 그러면 선발돼야 되는 거기는 맞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위기가 좀 있나요? 저희들도 좀 인프라가 좀 중요한 게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음실에서 한혜진의 음향과 학생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성우가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뭐 그 학생이 학교 학생이었던 사람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인맥을 좀 빼놓을 수는 없는 거라서 여기는 팀으로 움직이겠지만 저희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실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것들을 좀 배워보기 때문에 실력이 높아지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맥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인맥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방송을 만드는 건 이렇게 책으로 공부해서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재를 보고 싶어 하는지 발굴을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에 맞는 출연자는 누가 있을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다 기획 구성을 해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담도담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매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기획안들이랑 드라마 시놉시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출연자에 대한 정보도 있고 세부적인 구성도 있고 이 완성도는 현장에서 만드는 기획안의 완성도보다 사실 더 높아요. PT를 해서 이걸 어필하는 교육까지 저희가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포트폴리오를 쓸 수 근데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들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진짜 확 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성우는 어떻게 실력을 좀 키워주십니까? 일단은 저희의 자랑인 스타 성우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한테 아주 노하우를 샅샅이 다 뿌려주고 계시고 있는데 대표적인 교수님으로는 퇴근짤로 유명하신 원피스의 나미 역할로 유명하신 정미숙 교수님도 계시고 계세요. 네, 그거요.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곰돌이푸 텔레토비의 보라돌이를 하셨던 이윤성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벤져스의 캡틴 아니겠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역으로 열연하셨던 우리 임채영 교수님도 계시고 등등등 캐릭터를 얘기하면 좀 알만한 교수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노하우를 아주 100%, 150% 전수를 많이 해주시죠. 교수님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는 또 많이 해주셨는데 이 현장에서 또 어려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성우라든지 방송 작가가 현장 나갔을 때 겪는 좀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있을 슬프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네. 슬프죠. 아무래도 방송 현장은 밤낮 없이 일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밤샘 일을 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 뭘 촬영해야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도 실세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프로그램 돌아가는 동안 맞아요. 저는 좀 두 가지 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컨택이 되어야 하지만 작업실에 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택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넣는데 나는 계속 안 불리는 거야.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난 불러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했는지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 동기야. 열받아.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연기를 하고 나서 꼭 좋은 피드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왜 캐스팅 누가 했냐? 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냐? 방송 작가로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팩트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컨택이 안 됐을 때 멘탈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 좀 멘탈 교육도 좀 해주시나요?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합니다.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나왔을 때 너는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아무도 안 봐.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어떤 학생이 좀 들어오면은 좀 잘 적응할 것 같으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네. 상상력. 아이디어 많은 친구들. 공상도 괜찮고 망상도 괜찮습니다. 네,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사실 작가는 단독으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다른 분야의 PD라든가 카메라 감독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도 출연자를 다 관리해 주는 게 작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디어 많고 이러면 사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글 못 써도 괜찮습니다. 네. 작가라는 그 이름에 너무 구애하지 마라. 맞아요. 그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항상. 성우는 좀 어떤 학생들이 좀 잘 잘 읽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읽는 친구들? 네. 연기적인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발음적인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연습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혜진 성우과의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접에도 실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오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요런 연습들을 좀 해봐라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리내서 읽는 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에 뉴스 틀어가지고 아무거나 사설을 찍어가지고 그 사설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핸드폰 녹음해서 자꾸 자기 목소리 들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작가 쪽에서는 좀 고등학생들이 조금 뭐를 좀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뭐가 유행인지 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돼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 저거 벌칙 재미없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아이디어들을 메모해 놓으면 그게 다 모여서 기획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많이 짜보시면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겁니다. 댓글에 저 지방 살아서 가고 싶은데 라는 점점점을 하는 댓글이 봤어요. 여기가 이대 옆에 있어요. 바로 역 나오면 서울이네요. 걸음 안 걸어가면 학교가 보입니다. 굳이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나요? 졸업하고 나중에 올라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면접 볼 때 물어봐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서울에 올라와야 돼서 방을 구해야 되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지방에 살고 집이 멀면 우리 늦게 녹화가 끝나는데 얘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사실 메인 작가들은. 그 얘기는 방송국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주소지는 맞아요. 무조건 서울이어야 네.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방송국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일 자체가 서울이 중심이다 보니까 오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학위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성우과 학생들은 연극학 학위를 이수를 받게 됩니다. 연기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극학 학사를 이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4년제 학사를 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학 학위를 받는데 이거는 일반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받기 힘든 학위거든요. 졸업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영상학 학위. 전문 학사인가요? 학사인가요? 4년제. 4년제 학사. 근데 다니는 기간은 다니는 기간은 3년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졸업이고 4년제 학사기가 나온다. 네, 저희 조기 졸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내주실 때 걱정하시는 건 이제 학교라는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게 맞아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빨리 졸업을 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공부들을 빨리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면 아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1년 일찍 졸업해서 장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또 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현장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을 또 그만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3년 동안 뭐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 실습도 많이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록금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등록금은 예술대학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장비들도 많이 쓰고 그렇다 보니까 예술대학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나진 않다. 어느덧 질문은 다 드린 것 같고 혹시 교수님 좀 말 못해 주신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매년 여름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방송 캠프라는 걸 하는데요. 어디에서 하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대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캠프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모두 올 수가 있거든요. 2박 3일을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정말 방송국 현장처럼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보니 재밌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거 홍보지를 좀 보니까 이 예술 캠프 말고도 뭐 고교 가요제라든지 아니면 성우대회. 이 성우대회는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저희들이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했었던 성우대회고요. 성우를 꿈꾸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고교 미스터 트롯 대회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예진이랑 한번 콜라보를 좀 기획하면.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교수님 좀 어떠셨어요? 되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두 분이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잘 이야기하고 간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 한혜진 성우과 많이 와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아마 영상 시대다 보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학교 정보나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계실 건데 요즘은 영상이 여러분들 일상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예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하네. 와, 역시 작가시여가지고 이게 달라요. 와, 혹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질문해야 될 것들은 좀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카카오 채널 한예진 채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학교 소식들 접해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에는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준비해놨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 방송에 관련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을 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학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